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철도지하화 특별법과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철도지하화의 첫걸음인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개발 사업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새로 규정하여 상부개발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존의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별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 비용은 상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재원 선조달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철도 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계획적인 상부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부개발 시 기반시설 지원, 용적률 완화,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심복합개발지원법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1년 9월에 시행되었으며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기존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주로 주택건설 위주로 진행되어 상업문화시설 등의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 등의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가 많은 도심에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등의 거점이 될 수 있으나 낙후저 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 중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하여 대상지역 혜택 등을 차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이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주 직접 시행 방식은 도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인 경우에 허용하며 공공도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야 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방향을 먼저 제시하도록 하여 사업 시행자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는 통합하여 심의하여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 23 및 토지 12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성장거점형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거중심형 사업도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였습니다.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을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규제 특례와 공공기업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 인권자인 기초지자체가 상위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전에 제어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이나 국토교통부는 시행일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시행 즉시 사업이 바로 진행 가능하도록 사업 요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배포와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관주도가 아닌 민간 사업자 주도의 계획 수립 절차, 용적률 건폐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도시혁신구역 등의 파격적 혜택을 통해 민간이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신속히 문화상업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도심 지역에서 철도 노선을 지하로 이전함으로써 여러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철도 지하화가 도심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영향들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과 공간 활용입니다. 지상의 철도가 지하로 이동하면 철도가 차지하던 지상 공간을 공원, 광장, 상업시설 등으로 재개발할 수 있습니다. A는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새로운 공공공간을 창출하여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가 지하로 이전하면 지상에서 발생하던 소음과 진동이 크게 줄어듭니다. A는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 효율성 향상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기존 철도의 용량과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도는 지상의 교통과 분리되어 운영되므로 더 빈번하고 신속한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A는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가치 상승입니다. 철도 지하화와 연관된 지역은 대체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주변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는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상의 철도 부지를 녹지 공간이나 공공시설로 재개발함으로써 도심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 지하화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자동차 사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공사 기간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기술적, 환경적 도전 과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철저한 계획과 사전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과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의 도입은 도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 지역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촉진시켜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안들을 바탕으로 철도 지하화와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다 아름답고 기능적인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